안녕하세요. 심심한 철훈입니다. 오늘은 은퇴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이 문제에 대해 답을 알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저 역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은퇴 후에 또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할지 여러 방면으로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은퇴 후에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알려드리려는 영상이 당연히 아니에요. 오히려 저와 비슷한 나이의 분들, 또 혹은 이미 은퇴를 하신 선배님들, 그리고 언젠가 은퇴를 맞이하게 될 분들과 한 가지 질문을 나눠보는 영상입니다. 은퇴하면 우리는 돈과 직장만 잃게 될까요? 어쩌면 그보다 먼저 사라지는 게 내가 오랫동안 맡아왔던 어떤 역할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으로 이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직장에서의 역할도 있었고요. 가족을 책임지는 어떤 역할, 아빠의 역할, 남편의 역할,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그 은퇴자의 역할과 노년의 역할까지 새롭게 배워야 하는 거잖아요. 저는 요즘 이 역할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자주 생각합니다. 직장에 다닐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약속 속에서 살았어요. 뭐 출근해야 될 시간도 있었지만 회의도 있고 보고할 일도 있고 점심을 함께 먹을 사람이 있었고요. 누군가에게는 자주 전화를 걸었어야 했잖아요. 근데 은퇴하는 순간에 그 많은 약속이 한꺼번에 사라지죠. 아침에 일어났는데 꼭 가야 할 곳이 없고 나를 기다리는 회의도 없고 오늘 안에 해결을 해야만 하는 일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자유롭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알람을 맞추지 않아도 되고 뭐 교통체증을 겪지 않아도 되고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약간 자유와 공허함의 어떤 경계가 좀 흐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간은 많아졌는데 그 시간을 써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저는 약속이 단순히 일정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약속은 누군가가 나를 기다린다는 뜻이고 내가 어딘가 필요하다는 뜻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에서는 누군가가 내 판단을 기다려주고 내 보고를 기다리고 내 경험을 필요로 하잖아요. 근데 은퇴 후에는 아무도 나를 기다리지 않는다? 그런 느낌이 찾아올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가 잃는 것은 이 바쁜 일정이 아니라 나는 아직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어떤 감각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은퇴 후에 삶을 준비한다는 것은 비어있는 시간을 채울 취미를 찾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서 누군가와 다시 약속을 만들고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작은 책임을 맡고 다시 또 필요한 사람이 되는 어떤 구조를 만드는 일에 더 가까울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남자들은 자신의 역할을 직장과 너무 강하게 연결해서 살아온 경우가 많아요. 무슨 일을 하십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자신의 어떤 이름보다 회사와 직책을 먼저 얘기하잖아요. 어느 회사의 어떤 부장, 어느 조직의 임원, 어느 사업의 책임자. 그것이 나를 설명하는 가장 익숙한 방식이었죠.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많은 남자들은 돈을 벌고 집안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가족을 지키는 것을 자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자녀가 성장하고 또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면 그 역할도 당연히 달라질 것 같고요. 이젠 자녀가 아빠의 답을 기다리지 않을 수도 있겠죠. 아빠가 정해준 길보다 자신의 판단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또 도움이 필요해도 부모에게 먼저 말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어떤 부모님들은 서운함을 느끼겠죠. 내가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젠 내가 필요하지 않은 것 같다. 하지만 어쩌면 아빠의 역할이 끝난 것이 아니라 역할의 방식이 바뀐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릴 때 아빠의 역할이 앞에서 끌어주는 사람이었으면 자녀가 성장한 후에 아빠는 뒤에서 기다려주는 사람일 수 있겠죠. 정답을 주는 사람에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으로, 그 다음에 결정을 대신 내려주는 사람에서 필요할 때 돌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평생 무언가를 해결하고 책임지는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해왔기 때문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은퇴 후에 남자가 겪는 혼란이 단순히 직장을 잃었기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남편의 역할, 남자의 역할, 아빠의 역할을 예전과 다른 방식으로 다시 배워야 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은퇴한 남자를 두고 젖은 낙엽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아내에게 달라붙어서 어디든 따라다니면서 그러니까 어디든 따라다니려 한 남자를 조금은 비꼬는 말이죠. 하지만 이 표현을 웃음으로만 넘기기에는 조금 씁쓸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직장에 다니는 동안 그 거래처 사람이 어떤 지인이 되고 회사 동료가 친구가 되고
점심과 저녁 약속도 대부분 일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남자들의 인간관계 대부분은 회사 안에서 만들어지죠. 그런데 직장을 떠나는 순간 회사뿐 아니라 관계의 기반도 함께 사라집니다. 전화번호는 많이 남아있는데 특별한 용건 없이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은 뭐 생각보다 몇 명 없습니다. 아내를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내 외에도 함께 시간을 보낼 사람이 없어지는 거이겠죠. 하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은퇴한 남편은 자신이 외롭지 않기 때문에 은퇴한 남편 자신이 외롭기 때문에 아내와 함께 있고 싶지만 아내에게는 이미 자신의 어떤 생활과 관계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친구도 있고 모임도 있고 배우고 있는 것도 있고 또 혼자 보내고 싶은 시간도 있겠죠. 남편은 은퇴했지만 아내의 삶은 함께 은퇴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남편은 거절당했다고 느낄 것 같고요. 아내는 자신의 일상이 침범당했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의 부부관계는 더 많이 붙어있는 관계가 아니라 적당히 떨어져 있어도 불안하지 않은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하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각자 갈 곳과 만날 사람이 있는 삶도 필요한 것 같아요. 아내가 남편의 유일한 친구가 돼서도 안 되고요. 남편도 아내 일정에 자신의 하루를 또 전부 맡겨서도 안 될 것 같아요. 은퇴 후 자신의 남자의 중요한 과제는 아내를 따라다니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다시 만들어가고 자신의 역할을 다시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은퇴 후의 삶을 상상했을 때 아침에 천천히 산책을 하고 와서 커피를 한 잔 마시고 낮에는 책이나 넷플릭스를 보는 장면을 떠올리게 되죠. 뭐 저도 그런 삶이 부럽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루가 절대 잘못된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평생 바쁘게 살아왔으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시간도 어쩌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아침에 산책하고 오후에 넷플릭스를 본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는 거죠. 문제는 그것이 하루의 휴식인지 아니면 삶 전체의 구조가 되는지에 있는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되게 행복할 것 같아요. 한 달은 뭐 괜찮을 수 있고요. 근데 몇 년 동안 매일 비슷한 하루를 보낸다면 어떨까요? 사람은 고통에만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에도 익숙해지잖아요. 기다렸던 드라마도 매일 보면 특별하지 않아질 것 같고요. 한가로운 오후도 매일 반복되면 공허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휴식은 뭔가 다시 무언가를 하기 위해 잠깐 멈추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이런 휴식이 계속되면 어느 순간 내가 멈춰있다는 느낌을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 필요한 것은 일을 대신할 어떤 또 다른 고된 일이 아니라 생활에 작은 굴곡을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떤 날은 산책을 하고 어떤 날은 사람을 만나고 어떤 날은 배우고 또 어떤 날은 멀지 않은 곳으로 여행을 떠나는 거죠. 매일 특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음 주를 기다릴 이유는 그래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은퇴 후 여행이라고 또 하면 많은 사람이 해외여행이나 장기간의 여행을 먼저 떠올리잖아요. 근데 하지만 은퇴 후의 여행이 꼭 큰 돈을 써야 할 필요는 없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집에서 한두 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서 가보지 못한 장소는 굉장히 많죠. 뭐 작은 시장, 어떤 오래된 절, 뭐 어떤 강변의 산책로, 박물관, 뭐 잘 몰랐던 동네나 골목, 이런 아침에 출발해서 저녁에 돌아오는 어떤 짧은 여행도 충분히 여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얼마나 멀리 가는가가 아니라 내가 익숙한 세계 밖으로 계속 조금씩 나가보는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새로운 장소에 가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주변을 살펴보잖아요. 무엇을 먹을지도 찾고 어디를 걸을지도 찾고 그 지역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궁금해지고요. 집에만 있을 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드는데 밖에 나가서 좀 돌아다니다 보면 감각이 조금 더 깨어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교 여행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호기심을 유지하는 어떤 연습일 거라는 거죠. 또 여행은 부부가 새로운 대화를 나누게 되는 장치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늘 뭐 자녀나 건강이나 돈, 집안일 같은 비슷한 이야기를 반복하기 쉬운데 낯선 장소에 가면 풍경이나 뭐 음식 이야기, 또 예전의 추억이나 기억을 꺼내기도 하죠. 그 대화의 재료가 자연스럽게 바뀌는 거예요. 여행의 목적이 유명한 관광지를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면 적은 비용으로도 은퇴 후의 일상에 충분한 변화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좀 해봅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가까운 지역을 정해서 찾아가 보는 것만으로도 달력에는 기다려진 날짜가 되게 많아지지 않을까요? 결국 여행이 주는 가장 큰 것은 사진이나 어떤 기념품이 아니라 다음에는 어디를 가볼까라는 기대가
이잖아요. 은퇴 후에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는 이야기 자주 듣잖아요. 하지만 저는 단순히 교양을 쌓거나 지식을 늘리기 위해서만은 아니라고 이제 생각해요. 그러니까 직장에 있을 때는 원하지 않아도 새로운 정보를 계속 만나는데 회의에서 다른 의견을 듣고 젊은 동료에게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고객을 통해서 시장이 변하는 것을 알아가죠. 때로는 불편하지만 또 그 불편함이 또 생각을 움직이게 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은퇴하면 나와 다른 생각을 만나는 일이 줄어듭니다. 같은 방송을 보고 비슷한 사람을 만나고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 안에서만 생활하기가 쉬워지죠. 책은 이때 세상과 연결되는 가장 저렴한 통로가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책을 읽는다는 것은 한 사람이 평생 고민한 이야기를 몇 시간 만에 옆에서 듣는 것과 비슷하잖아요. 역사책을 읽으면 다른 시대의 사람을 만나게 되고, 과학책을 읽으면 내가 몰랐던 세계를 만나게 되고, 소설을 읽으면 내가 살아보지 못한 삶을 대리 경험하잖아요. 하지만 독서도 이제 책의 권수로 늘리는 일종의 숙제가 돼서는 절대 안 될 거라 생각하고요.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읽는 것을 가지고 누군가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채널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책 한 권을 읽고 배우자와 또 대화할 수도 있고, 독서 모임 같은 데 갈 수도 있고요. 짧게라도 글을 기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서는 혼자 하는 행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새로운 대화를 준비하는 행위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은퇴자는 어떤 역할을 맡아야 될까요? 저는 아직 정확히 모르겠어요. 은퇴자에게 뭐 반드시 어떤 봉사를 하라거나 무언가를 가르치라거나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건 역시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평생 일한 사람한테 은퇴 후에도 계속 생산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요구한다면 은퇴는 또 다른 하나의 경쟁이 돼버리잖아요. 다만 은퇴를 아무 역할도 없는 상태로 받아들이진 않아야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회사에서 맡았던 거대한 역할도 이제 없지만 작고 느슨한 역할을 새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가족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사람, 뭐 손주에게 옛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이 좀 고리타분하긴 하네요. 하지만 먼저 안부를 묻는 친구라든가 또 자신의 경험을 후배에게 나누는 사람, 뭐 그런 역할들이 반드시 돈을 벌거나 또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내일을 다시 이어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역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은퇴자의 어떤 역할은 앞장서서 이끄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온 경험을 다음 사람에게 조용히 건네주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노년을 흔히 무언가를 잃어가는 시기로 생각하잖아요. 체력이 줄고 일할 기회가 줄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줄어들죠. 사회 역시 젊음과 속도를 강조하기 때문에 노년의 사람은 자신 뒤로 밀려났다고 느끼기 쉬운 것 같아요. 하지만 사람의 가치가 속도와 생산성만으로 정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젊은 사람은 빠르게 나갈 수 있지만 어디에서 멈춰야 하는지를 모를 수 있어요. 많은 것을 또 새롭게 배울 수는 있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기도 하죠. 노년이 가진 것은 빠른 판단보다 긴 시간에서 나오는 어떤 감각이잖아요. 어떤 일이 생각보다 오래 걸린다는 것, 또 지금의 실패가 인생 전체의 실패는 아니라는 것, 그리고 사람의 마음은 논리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 이런 것들은 오랜 시간을 살아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물론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지혜로워지는 건 아닌데요. 경험이 이제 고집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고, 또 과거의 성공만 반복해서 말하면 안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의 방식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노년의 삶은 자신의 경험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이 꺼냈을 수 있도록 잘 정리해두는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답을 내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실패에도 돌아올 자리가 있는, 그러니까 돌아올 자리가 되어주는 사람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가족과 사회 안에서 노년이 맡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요? 우리는 은퇴를 준비를 하면서 얼마의 돈이 필요한지를 계산하죠. 연금은 얼마나 나오고 집은 있는지, 생활비는 얼마나 드는지 확인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죠. 하지만 돈이 준비되어도 내 역할이 사라지면 삶은 생각보다 쉽게 공허해질 것 같아요. 반대로 큰 돈이 없더라도 만날 사람이 있고 떠날 곳이 있고 읽고 싶은 책이 있으면 나를 기다리는 작은 어떤 일들이 있으면 하루는 전혀 다르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준비하는 것과 함께 내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준비하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 준비하는 시간.
직장인의 역할이 끝난 뒤에 나는 어떤 남편이 될 것인가? 자녀가 성장한 뒤에는 어떤 아빠가 될 것인가? 사회에서 한 발 물러난 뒤에는 어떤 은퇴자가 될 것인가?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떤 노인이 되고 싶은지를 조금씩 생각해 보는 거죠. 저는 아직 그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독서를 하면 되는 건지, 여행을 하면 되는 건지, 뭐 작은 일을 계속 만들어야 되는 건지, 누군가를 그냥 돕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제 이 답이 한 가지가 아니라서 그런 걸지도 모르겠어요. 다만 한 가지는 점점 더 분명해지는 건 있습니다. 은퇴 후에 가장 위험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은퇴 후에 해야 할 일을 알려드린 영상이 아니었습니다. 저 역시 어떤 삶이 좋은 은퇴 생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은퇴를 앞두고 돈만 준비하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은 분명히 듭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어디를 가볼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 먼저 연락해 볼까 고민해 볼 수도 있고, 뭐 읽고 싶은 책이나 기다린 약속이 있고, 아주 작은 일이라도 좀 내가 맡은 역할이 있는 삶, 어쩌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그런 삶의 구조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에요. 여러분은 은퇴 후 어떤 역할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저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씩 제 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하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